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 나 보여줄게 훨씬 더 예뻐진 인수위 때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취임하면은 속도감 있게 여러분들하고 나눈 얘기 또 드린 이런 말씀들은 제가 다 실천할 겁니다. 저희가 현금 들어오는 거하고 다 규모도 조금 올려서 주택 복구하시는데 지장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예, 윤석열 당선인의 오늘 행보 만나봤고요. 21개월 만에 단둘이 만난다.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예, 이런 인연이 또 있을까요?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을 지냈던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는 반문 정권교체에 성공한 당선인 신분으로 청와대를 갑니다. 내일 배석자 없이 두 사람만 점심을 함께 할 예정인데요. 두 사람의 만남은 1년 9개월 만입니다. 우리 이제 윤 총장님은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정말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또 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고 그냥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윤석열 총장이 뭐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지금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오직 국민만 믿고 오직 국민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예, 이 얘기 지금부터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이현정 의원님. 네. 크게 한번 보면 사실 내일 두 사람이 만나긴 만나는데 이게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 단순히 이런 관계는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아마 내일의 오찬을 역사가 어떻게 기록할지 참 관심이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과 당선인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그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못 만났어요. 바로 이제 청와대를 나왔기 때문에. 예,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2년도에 박근혜 당시 당선인이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독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이게 두 사람의 만남도 굉장히 이제 관심이 있지만 또 독대를 한다는 것도 굉장히 좀 정치적으로 민감한 것이거든요. 배석자 없이. 그렇죠. 당시에도 보면 두 사람이 40분 동안 배석자 없이 독대를 했습니다. 예, 근데 나중에 독대 끝나고 난 다음에 조윤선 당시 당선인 대변인이 발표한 건 짤막한 한 줄이었어요. 두 사람이서 이제 민생 예산 문제에 대해서 협조를 요청했고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응답했다. 이 딱 한 줄만 발표를 했습니다. 반면에 그 5년 전에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의 만남은 굉장히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예, 당시에 보면 이명박 대통령이 독대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노무현 대통령에게 왜 내 주변 가족들의 계좌나 부동산을 뒤집니까? 라고 아주 일격을 날렸어요. 그랬더니 노무현 대통령이 무슨 소리냐? 내가 그거 한 적이 없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예. 그 소리가 사실은 독대장 밖으로까지 다 흘러나왔다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일의 이 독대의 만남이 과연 이제 어떠한 이루어질지, 더군다나 독대를 한다면 두 분이서 이제 대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지금 윤석열 지금 당선인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을 했고 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퇴임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40여 분 모르겠습니다. 예전 대통령은 대략 한 40여 분 정도 했더라고요. 예. 이 속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갈 것 같은데 글쎄요. 발표는 아마 짤막하게 나겠지만 두고 내일의 만남은 아마 많은 회자가 될 것 같습니다. 독대라는 형식 자체가 의미가 적지 않다. 이현정 의원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최병무 의원님. 서울중앙지검장을 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했는데 이제는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 대등한 지위입니다. 여러 생각이 두 사람 다 들 것 같아요. 우선 대등한 지위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 대등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은 물론 현직 대통령이지만 이제 두 달도 안 남은 그 임기를 남겨놓고 있고 한 사람은 이제 두 달 뒤에
취임을 해서 5년간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될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왜 현재 권력, 미래 권력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게요. 그러면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충돌하면 늘 미래 권력이 이겨왔다는 것은 우리가 뭐 그 정치 무기자로서 확인한 바가 있고요. 예. 그런 점에서 본다면 뭐 지금 말씀하셨듯이 내일 발표는 아마 짤막하게 날 겁니다. 뭐 정권 이양에 뭐 차질이 없도록 뭐 여러 가지 뭐 협조하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 원론적인 얘기밖에 안 나온다. 그렇죠. 그거는 이제 발표가 그렇다는 얘기고 실제 저 안에서 벌어질 일은 아마 두고두고 이제 기자들의 취재 대상이 될 텐데 예. 아마 윤석열 당선인이 그런 걸 물어볼 가능성도 있어요. 사실은 이 두 사람 사이에 결정적으로 이렇게 그 사이가 벌어진 게 사실은 조국 사태 아닙니까? 예. 그 조국 사태 당시에 왜 이런 판단을 했느냐 하는 걸 문재인 대통령한테 전 물어볼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사실은 윤석열 당선인으로서는 좀 궁금한 대목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흥미는 있지만 아마 당장 그 안에서 무슨 내용이 그 오갔는지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두 사람이 보통 인연 혹은 악연이 아니기 때문에요. 내일 만남이 더더욱 주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 윤석열 당선인은 문재인 대통령을 이렇게 평가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뭐 제가 오래 전부터 뭐 개인적으로는 모르지만 검사로서 그냥 이렇게 지켜봤을 때 참 정직한 분이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해왔었어요. 아주 오래 전부터. 그리고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참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또 둘러싸고 있는 또 거대한 또 집단이 있고 정말 그 내로남불의 전형을 봤습니다. 아주 부도덕하고 정말 퇴출되어야 할 집단들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 그리고 선거운동 기간에는 정치 보복 취재 발언을 두고 윤 당선인 문 대통령과 신경전을 펼치기도 했는데요.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 불법으로 온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늘 법화 원칙에 따른 성역 없는 그 사정을 늘 강조해 오셨습니다. 저 윤석열의 사전에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화면에 적폐 수사 얘기도 있고요. 서영주 대변인님. 네. 그런데 앞서 화면에도 봤듯이 윤 당선인은 공개적으로 나는 문 대통령에게 악감정이 없다. 정직한 분이라고 평가하는데 다만 문제는 주변 사람들 참모들이 부도덕하고 내로남불의 전형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일단 윤 당선인이 그래도 문재인 정부에서 그 인연을 맺어서 서울지검장, 검찰총장까지 했고요. 보면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당시에 윤석열 총장이 여러 가지 정치적 중립성 이런 부분들까지 비판을 받을 때도 끝까지 문 대통령은 그럴 일이 없을 것이라고 믿음을 줬던 걸로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서로 간에 어떤 뭐 개인적인 악감정이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다만 윤 당선인이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으로서 어떤 업무를 익히면서 여러 가지 좀 본인이 보기에 뭐 맞지 않는 여러 가지를 뭐 마음에 안 맞는 부분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발언들을 저렇게 하시는 것 같고 정치보복 그 얘기가 중간에 선거 중간에 있고 지금도 윤 당선인이나 지금 이제 인수위가 구성이 돼서 새로운 정부가 출발했을 때 정말 이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조금이라도 정치 보복성처럼 보이는 예. 적폐 수사를 말하자면은 이름한 그런 수사들이 공명정대하게 되지 않았을 때는 상당한 후폭풍이 있을 수 있다. 좀 그런 우려들이 민주당에서는 지켜보고 있고 또 더러 국민들의 절반 이상은 또 그런 부분들을 지켜보고 있다. 그래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아마 윤 당선인 말대로 정치보복 부분들은 없을 것 같고요. 어떤 늘 정권마다 이 시스템은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시스템에 의한 어떤 뭐 적폐는 청산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정 의원님, 왜냐하면 사실 선거 기간 운동 내내 당시 야당에서는 이게 대통령의 선거 개입 아니냐라고 비판까지 나왔었는데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상의 대상으로 mon고돼서 강력한 분노를 표한다. 사과를 요구했는데 윤석열 당선인은 직접적인 사과를 안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처음 독대란 말이죠. 그 문재인 대통령 쓴 책의 제목이 운명이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운명은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마치 꼭 미래를 예측한 것처럼 그렇게 돼버렸는데 이제 앞으로 두 분은 사실은 이제 독대할 기회는 없을 거예요. 이게 예.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일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과연 두 분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속내를 얘기하지 못할 겁니다. 예. 다만 이제 마지막 만남이라고 생각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 한두 가지를 아마 정리해서 말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봐요. 그다음에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얘기를 일단 먼저 들을 거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또 하고 싶은 얘기, 협조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지금 자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로 지금 현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요청하는 거 한두 가지 정도 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그냥 덕담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 그건 왜 그러냐면 저는 두 분이요 서로를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해요. 몰라서 뭘 질문하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예.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핵심적인 거 서로 얘기하고 싶은 거 한두 가지만 딱 얘기하고 어떻게 보면 만남이 끝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